암호화폐 하면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코인베이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코인베이스가 이제 거래소라는 낡은 옷을 완전히 벗어 던지려는 것 같습니다. 아, 그 발표 보셨군요. 네, 단순히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곳을 넘어서 주식, 예측시장, 심지어 칼중한 금융까지 맞습니다. 이 모든 걸 담는 하나의 금융 슈퍼랩이 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이건 뭐 단순한 사업 확장 이런 수준이 아니죠.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다 각기 다른 앱, 다른 세상에 있던 자산들을 코인베이스라는 하나의 창고로 다 끌어오겠다는 거대한 야심이죠. 핵심은 통합을 넘어서 융합에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계획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왜 하필 지금 이런 엄청난 변화를 시도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투자 방식과 금융시장 전체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아주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던진 이 거대한 승부수가 과연 미래 금융의 청사진이 될지 아니면 그냥 무리한 욕심으로 끝날지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자,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전통 주식 거래 도입입니다. 네. 이제 코인베이스 앱에서 미국 주식이나 ETF를 사고 팔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사실 이건 로빈후드 같은 앱들이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특별한 게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겉보기엔 그냥 로빈후드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 딱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뭔데요? 바로 결제 수단입니다. 코인베이스는 달러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 USDC로 주식을 사게 만들었어요. 잠시만요. 그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안정적인 자산인 주식을 사는데 굳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있는 USDC를 써야 한다고요? 사용자 입장에선 달러를 USDC로 한번 바꾸는 과정이 추가되니까 오히려 더 번거로운 거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정확히 그렇습니다. 번거롭죠. 하지만 코인베이스의 진짜 노림수는 그 너머에 있습니다. 너머예요? 네, 이건 사용자의 금융적 정체성을 달러 중심에서 디지털 자산 중심으로 옮겨오려는 아주 치밀한 설계예요. 아, 일단 USDC로 주식을 사는 경험이 익숙해지면 나중엔 USDC로 부동산 조각 투자를 하거나 예술품 NFT를 사는 것도 훨씬 자연스러워지겠죠. 모든 자산의 기축통화를 USDC로 만들려는 야심입니다. 와. 단순히 결제 수단 하나 바꾼 게 아니라 자산 거래의 기분 단위를 바꾸려는 시도군요. 판 자체를 새로 짜겠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두 번째 변화, 예측 시장 진출. 이것도 흥미로워요. 정치, 스포츠, 경제 이벤트의 결과를 예측하고 베팅하는 시장이잖아요. 맞아요. 이미 폴리마켓이나 칼시 같은 플랫폼들이 시장을 개척해 놓은 분야죠. 그런데 코인베이스 같은 거대 플랫폼이 들어온다는 건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차원이 다르다. 네, 일부 분석가들은 이걸 새로운 형태의 밈코인 시장이 될 수 있다고까지 봐요. 새로운 밈코인 시장이요? 그건 무슨 뜻이죠? 밈코인이 뭐죠? 커뮤니티의 관심과 뭐랄까 광기를 먹고 자라잖아요. 그렇죠. 예측 시장도 비슷해요. 예를 들어 다음 미국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같은 계약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서 엄청난 커뮤니티의 관심과 자금이 쏠리는 투기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코인베이스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려는 거고요. 일리가 있네요. 마지막 세 번째가 기술적으로 가장 파격적인 것 같은데 바로 솔라나 디파이 통합입니다. 이거 정말 의외였죠? 네, 이건 정말 의외였어요. 지금까지 코인베이스는 거의 이더리움의 안전한 관문 같은 역할 아니었나요? 정말 그렇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솔라나 생태계를 그것도 중앙화된 방식이 아니라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품겠다고 하니 다들 놀란 겁니다. 와, 이건 우리는 특정 진영에 속하지 않고 사용자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다는 선언과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제가 코인베이스 앱 안에서 솔라나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 예를 들면 주피터 같은 곳에 직접 접속해서 네네, 이제 막 나온 새로운 토큰을 바로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지금까지는 코인베이스에서 솔라나 코인을 사서 그걸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또 그 지갑을 주피터에 연결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죠. 맞아요. 복잡했죠. 이제는 코인베이스 앱 안에서 그냥 몇 번 클릭만으로 그 모든 과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실상 코인베이스가 솔라나 생태계로 들어가는 가장 편리한 입구가 되겠다는 거죠. 뭐 이더리움의 높은 수수료에 지친 사용자들을 붙잡으려는 아주 현실적인 선택이기도 하고요. 주식,
예측 시장, 솔라나 디파이까지. 와, 정말 파편화되어 있던 서비스들을 한 곳에 다 모으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것만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조각들을 맞춰서 코인베이스가 그리고 있는 더 큰 그림이 있겠죠. 물론입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단 하나의 목표. 바로 Everything Exchange. 모든 것을 거래한다. 네, 즉 모든 것을 거래하는 단 하나의 금융 플랫폼이 되겠다는 비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금융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할 때 다른 어떤 앱도 켤 필요 없이 코인베이스의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건 이미 주식과 암호화폐를 모두 취급하는 로빈후드나 서비스 영역을 넓히고 있는 크라켄 같은 경쟁자들과의 정면 대결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맞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단순히 서비스를 나열하는 걸 넘어 각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연결된 경험이요? 네. 아까 이야기했던 USDC로 주식 사기가 바로 그 연결고리 중 하나예요. 모든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는 토큰화된 자산으로 만들려는 큰 그림의 첫 단추인 셈이죠. 토큰화된 자산이요? 주식을 예로 들면 지금의 주식이 아니라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된 주식 토큰을 거래하는 미래를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미래에는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상의 토큰으로 이렇게 감싸고 필요할 때 다시 실물 자산으로 푸는 언랩 하는 방식이 보편화될 수 있거든요. 아, 코인베이스는 USDC를 통해 사용자들이 이 토큰화된 세상의 거래 방식에 미리 익숙해지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킨다. 네. 나아가서는 기업들이 각자 자신들의 필요에 맞는 커스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AI 에이전트들이 이런 디지털 자산들을 자동으로 거래하는 세상까지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가 점점 더 커지네요. 계획은 정말 거창한데 현실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코인베이스는 SC랑 계속해서 충돌해 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규제가 훨씬 더 불확실한 예측 시장에 또 뛰어드는 게 과연 현명한 판단일까요? 스스로 불을 지피는 것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역시 그렇죠. 네. 예측 시장의 특정 계약들은 SEC 입장에서 보면 미등록 증권으로 보일 수도 있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는 이걸 불법적인 도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 보는 것마다 다르군요. 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조차 불분명한 회색지대죠. 코인베이스도 이걸 아니까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오랜 시간을 들여 개발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거고요. 규제 말고 또 다른 위험은 없을까요? 아까 잠깐 카니발리제이션, 자기 잠식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건 코인베이스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용자가 그동안 묵혀뒀던 비트코인을 팔아서 그 돈으로 NFL 경기 결과에 대한 예측 계약을 산다고 가정해보죠. 네. 코인베이스 전체 매출은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수수료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핵심 사업인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량과 유동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아, 플랫폼 안에서 돈이 돌기만 하고 정작 핵심 비즈니스는 약화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려다가 기존의 굳건한 수익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입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비관적인 시각 아닐까요? 오히려 반대로 주식 거래나 예측 시장에 흥미를 느끼고 들어온 새로운 사용자들이 비트코인도 한번 사볼까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오는 교차 판매 효과가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게 코인베이스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서비스가 기존 고객을 뺏어오는 게 아니라 전체 파일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 자기 잠식과 교차 판매 사이의 줄다리기에서 어느 쪽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지가 이 전략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이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시장의 반응은 어땠나요? 월스트리트는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죠? 아주 드라마틱했습니다. 발표 직후에 코인베이스 주가는 잠시 하락했어요. 아, 하락했군요. 네, 아마도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규제 리스크나 신사업 투자 비용에 대한 우려가 즉각적으로 반영된 결과겠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네, 정규장이 마감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이건 시장이 단기적인 리스크는 분명하지만 코인베이스가 가려는 방향 자체는 맞다고 판단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장기적인 비전을 봤군요. 맞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좁은 우물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금융 플랫폼의 패권을 잡기 위해 과감한 베팅을 하는 장기적인 비전에 더 높은 점수를 준 셈이죠.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체질 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에 월가도 동의해줬다는 거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코인베이스는 이제 스스로를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틀에 가두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전통 주식부터 새로운 개념의 예측 시장, 그리고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디파이까지 모두 품는 거대한 통합 금융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시작한 겁니다. 성공한다면 사용자를 플랫폼에 강력하게 묶어두는 락인 효과는 물론이고 변동성 심한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에만 의존하던 수익 모델을 안정적으로 다각화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첫째, 코인베이스가 이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규제의 파도를 어떻게 현명하게 헤쳐나가는지. 그리고 둘째, 이 모든 야심찬 서비스들이 과연 얼마나 매끄럽고 직관적으로 하나의 앱 안에서 사용자 경험으로 구현되는지 일 겁니다. 아이디어는 훌륭하지만 앱이 복잡하고 느리다면 아무도 쓰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은 암호화폐 거인 코인베이스가 꿈꾸는 미래 금융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모든 것을 담으려는 이 야심찬 도전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이 변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이건 단순히 코인베이스라는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자산을 인식하고 관리하고 투자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거대한 실험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주식, 채권 같은 전통 자산과 암호화폐 같은 디지털 자산, 그리고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계약까지 이 모든 것이 아무런 경계 없이 하나의 디지털 지갑 안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될 수 있다면 미래의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은 지금과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더 이상 주식 투자자나 코인 투자자로 나뉘지 않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